크라스니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1812년 11월 18일 러시아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온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다방면에서 추격과 압박을 가하자 나폴레옹의 전략은 생존을 목표로 전환된다. 프랑스군은 4만 9천 명의 전투 병력과 4만 명의 후위 병력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나폴레옹은 베레지나 강을 건너 오스트리아 동맹군과 민스크에서 합류할 계획을 세운다. 러시아의 쿠투조프는 나폴레옹군을 섬멸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제한적인 공격만 가하며 영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러시아군은 11월 21일 보리소프에 있는 프랑스군 선발 수비대가 베레지나 강을 건너려 하자 다리를 파괴하여 도하를 막는다. 나폴레옹이 보리소프로 진군하는 동안 북쪽의 비트겐슈타인과 서쪽의 치차고프, 동쪽의 밀로라도비치는 프랑스군을 추격하며 보리소프에 다가선다. 프랑스 기병 여단은 보리소프 북쪽 13km 떨어진 스투단카 마을에서 도하가 가능한 지점을 찾아낸다. 보리소프 50km 근처인 보브르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11월 23일 보리소프 북쪽 13km에 있는 스투단카로 도하 지점을 변경한다. 일시적인 해빙으로 베레지나 강이 녹자 11월 25일 두 개의 폰튼교 건설이 시작된다. 부교라 불리는 폰튼교는 강을 건너기 위해 부유물을 기반으로 물 위에 설치한 임시 다리이다. 베레지나 강은 폭이 20에서 30m로 좁지만 떠다니는 얼음 때문에 건너기 어렵다. 나폴레옹의 공병 부대는 병사와 보병이 이동할 수 있도록 소형 다리와 포병과 대포를 위한 대형 다리를 세운다. 북쪽의 비트겐슈타인과 서쪽의 치차고프가 다가오자 나폴레옹은 보리소프에서 강을 건너는 척하거나 남쪽으로 우회할 것처럼 위장한다. 러시아군의 주요 병력이 보리소프 남쪽으로 이동하자 11월 26일 프랑스군은 서쪽 강둑을 확보하여 다리 건설을 돕는다. 나폴레옹은 본격적으로 병력을 베레지나 강 건너편으로 옮긴다. 프랑스군의 도하를 인지한 치차고프는 병력을 보리소프로 직결시킨다. 나폴레옹과 제국 친위대는 11월 27일 강을 건너지만 오후에 부교 한 곳이 붕괴된다. 공병대의 복구로 저녁 무렵 다부 군단이 도하를 끝내자 나폴레옹은 비트겐슈타인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동쪽 강둑의 빅토르의 사군단을 후위 부대로 남긴다. 하지만 사군단 예하의 제12사단은 비트겐슈타인에게 포위되어 8,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는다. 협공에 나선 치차고프는 11월 28일 서쪽의 프랑스군 선두를 공략한다. 밤까지 교전을 벌인 네이가 이끈 2만 5천 명의 프랑스군은 러시아군을 후퇴시킨다. 한편 동편에서 빅토르의 사군단을 공격한 러시아의 비트겐슈타인은 8시간에 걸쳐 포격을 가한다. 도하하지 못한 후미 부대는 강을 건너기 위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다 동사하거나 익사한다. 나폴레옹은 11월 29일 아침 7시 두 개의 폰튼교를 모두 불태운다. 다리가 불타자 강 동쪽에 고립된 부상자들은 절망 속에 포로로 잡힌다. 3만 명의 전투 병력을 잃은 베레지나 전투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상징한다. 프랑스 역사에서 베레지나는 완전한 재앙을 의미하는 기호적 표현이다.